한국교회사연구의 소중한 사료 6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한국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이 건물주의 부도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산왕산이 골프장 증설 문제로 6년째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까지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경인여대 정신간호학과 주혜주 교수를 만나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이 건물주의 부도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전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희귀의 자료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송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교회 역사자료박물관. 지난 2009년 6월에 개관한 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사를 돌아볼 수 있는 역사자료 6만 3천여 점을 전시, 소장하고 있습니다. 1920, 30년대 평양신학교 교재와 필기노트, 광복 이전 총회록과 노회록, 각종 신앙잡지와 고서, 사진자료 등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으뜸은 1865년 맥과이어 목사가 쓴 철로역정 원본으로, 이 책은 1895년 게일 선교사가 국내에 소개한 철로역정의 모티브가 된 책입니다. 철로역정 1865년에 나온 맥과이어 본 원본입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에 이거보다 아주 낡은 걸 사진 찍은 사진 봤는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철로역정 1890년에 게일이 번역한 것은 이 그림들을 똑같이 모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국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물관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20일까지 박물관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해온 박물관장 장영학 목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전을 위해 한국교회 자산이나 다름없는 자료들을 덜 중요한 순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료,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 지금 신문 자료를 지금 1차적으로 한 500톤을 버렸어요. 기독 신문을 제외해놓고 다 버렸습니다. 다행히 박물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몇몇 후원자들이 헌금을 보내와 인근에 임시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계약 상태여서 다음 달 20일 전까지는 이전 비용 2억 7천만 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책 원고료로 힘겹게 박물관 운영비와 자료 수집비를 충당해온 장 목사는 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이 온전히 한국교회 자산으로 남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모든 노회가 만든 회록, 그다음에 노회사, 그다음에 지방회사, 연회사 할 것 없이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집대성돼 있는데 여기니까 이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장영학 목사는 한국교회 사료 보존과 문화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산황산이 골프장 증설 문제로 6년째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고양 시민들과 일부 교회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증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을 승인한 고양시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산황산은 도심 사이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 숲으로서의 순기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도 이용하는 등 보존할 가치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산왕산이 골프장 증설 문제로 6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왕산 한쪽에는 이미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려는 계획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백지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는데 고양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고양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 지역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들목 일상교회와 주날개 그늘교회 등 고양시와 파주시에 있는 7개 교회가 모여 골프장 증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매주 여는 등 지역 주민들의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운동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성경의 제일 첫 장에서부터 땅을 보존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교회들이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증설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한국수자원공사 고양 정수장이 있는데 골프장이 증설될 경우 이 정수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고양 정수장의 물은 고양시는 물론 파주시 주민까지 150여만 명에게 식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200여 종류의 농약이 필요한데 이 농약이 고양 정수장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골프장을 증설할 경우 주민들이 사는 마을까지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환경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산이 바로 골프장 증설 예정지입니다. 민가와는 불과 수십여 미터 떨어져 있어 마을 주민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정 의장이 17일 동안 단식을 하며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녹지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일산 동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녹지가 정발산동 외에는 자연 녹지로는 이쪽에는 유일하게 지금 마지막 남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마지막 남은 산을 지키겠다고. 고양시 측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할 계획이라 주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사업 허가가 난 사안을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하면 행정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와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골프장 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의료진과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16년 동안 정신과 병동 수간호사로 활동했던 경인여대 정신간호학과 주혜주 교수와 함께 정신과 환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신과 의료인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수님께서도 15년 정도 정신과 수간호사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 사건 보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할 때 환자한테 정통으로 얼굴을 맞아서 며칠 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정신과 환자뿐만이 아니고 응급실에서도 그렇고 환자들의 폭력의 정도와 그 빈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같은 동료들에 대한 우려가 크게 느껴집니다. 비단 이게 정신과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폭력이 좀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걸 느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신과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보죠?
네, 마침 그 사건을 제가 좀 더 유심히 보니까 그 환자가 오랫동안 약을 안 먹고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요즘 굉장히 정신과 약이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를 받으러 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과 환자만이 폭력적인 게 아니고 네.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극장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요?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나하고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또 정신과 병동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로서는 좀 들어가 보기 힘든 곳이라 그죠. 예, 그곳의 시설,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정신과 병동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또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감기에 들리고 심하면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얼마든지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자, 이런 취지에서 재미있게 병원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이 정신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혹시 신앙인들이라서 갖고 있는 더 편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목회자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봐서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기도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부 그런 움직임을 봤었고요. 더군다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길 만한 치료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가혹할 정도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론 병 중에는 몸이 아픈 병도 그렇고 또 마음이 아픈 병도 진짜 주변의 위로 또 기도로 낫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낫는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치료에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네. 이게 정신질환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요. 정신질환까지 가지 않게 하는 예방활동, 이거는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2040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우울증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장관 중에 국민들의 외로움만 관장하는 장관을 임명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경우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배 외에도 구역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우울해 보이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냐? 오늘 아침은 뭘 먹을 예정이냐? 오늘 뭘 할 예정이냐라고 꾸준히 물어봐 준다면 그 우울의 상태에 있더라도 저는 거기서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해나간다면 굉장히 멀티플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요. 그 구역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매일 아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담당을 정해가지고. 네. 그러거나 사실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제일 잘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야구르트 아줌마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교회에서도 꾸준히 뭐 우유라든가 뭐 이런 뭐 김치라든가 반찬 같은 거를 꾸준히 전달한다면 많은 사마리아인 같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27차 수요 시위가 오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날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를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김복동 할머니의 발의는 오는 2월 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며 10시 30분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기아대책 충청본부는 후원 이사회를 초청해 올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준비위원장에 이관영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21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기아대책 충청본부가 후원 이사회를 초청해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의 3개 후원회와 충남의 11개 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했으며 올해 사역의 방향성을 점검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역들을 또 나누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떡과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후원할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전북 지역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저소득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대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전북 지역 목회자와 재정실무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 소득신고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세정대책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비롯해 교회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저소득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학업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